이른바 고발 사주의 시발점이 됐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까? 네.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셨어요? 그때 장관이셨지 않습니까?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 자리에 그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판사 사찰 문건 때문에 그랬구나. 이거 지금 보니까 바로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죠. 법무부 장관이 가서 여러 가지 감찰도 해보고 징계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개혁 페달을 한참 밟고 있는데 분위기를 장관이 시끄럽게 한다. 스타일이 틀렸다. 양비론으로 가서 페달을 멈추게 해버렸다는 거죠, 당이. 이게 패가망신 대상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반개혁 세력이 있다고 늘 그러셔서 무슨 말씀인가 그랬는데 진짜로 그러네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심각하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이해하시겠어요? 분들이 첫 번째 1대1 토론 주자는 바로 이낙연 후보와 추미애 후보입니다. 저는 후보님께 우선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 아주 한심하지 않습니까? 네. 눈, 귀가 됐던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있죠. 야당의 고발장을 건네서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건 아니겠습니까? 윤 총장은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지만 정작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보복적 수사를 기획했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이른바 고발 사주의 시발점이 됐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까? 네.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셨어요? 그때 장관이셨지 않습니까?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 자리에 그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판사 사찰 문건 때문에 그랬구나. 이거 지금 보니까 바로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감찰도 했었고요. 또 징계 청구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그 감찰 시기에 작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들은 야당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추윤 갈등 프레임을 씌웠고요. 그 본질은 위기에 빠진 윤석열 살리기 프레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후보님은 당 대표셨어요. 이를 바로 잡으려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났는데 지난번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이? 그러면 언론이 오보를 했겠네요. 그 무렵에 당에서는 김종민 검찰개혁특위위원장, 김민석 의원, 정태호 의원 등도 멤버였고요.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 그리고 그분들 중에 일부가 추미애 장관과도 만나고 상의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뒤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검찰개혁의 꾸준한 추진, 제가 그거 하나 가지고 왔었어요. 대표 마치고 난 뒤에 대표로서 발언한 빅데이터가 보면 검찰에 관한 것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게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이게 전부 검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보다 더 많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됐어도 그렇게 보수 언론 또 보수 야당의 그 왜곡된 여론에 흔들린다면 어떻게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요님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모르고 앉혔다 그러면 안 다음에는 장관 책임하에 인사조치를 하든지 그 자리에서 몰아냈어야죠. 그걸 어떻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 그러면 안 되고요. 더더구나 그 무렵에 제가 이런 말씀을 쭉 안 드렸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국민께 사과한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담당 장관이었다면 그런 일에 대해서 미안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쪽에 탓을 돌리는 것은 추 장관답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1대1 토론 주자는 추미애 후보 그리고 박용진 후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정책적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아까 이낙연 후보님하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랄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손준성 검사와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받았다. 네. 근데 거기에 민주당도 있고 청와대도 있다. 네. 아니 2006년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인사청탁하다 걸리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 정부에서 세상에 법무부 안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민주당 안에서 검사 인사 청탁을 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굽니까? 어, 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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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네.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이 국기문란 사건인데요. 인사 논란으로 아니, 그거는 이제 문제가 바뀌어지는 범죄, 거예요. 그 범죄 행위는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우선 그 수사 저는 중이고 대통령이 도대체 개혁정부, 촛불정부라고 하는 대통령이 운동부에 되시겠다는 그런 일이 분은 일단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온통 시간 순서가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8월에 비로소 인사가 있었고 인사 로비가 강력하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재청권자이지 인사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청권자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11월에 판사 사찰 문건이 감찰 고의가 드러났는데 한창 감찰 중인데 당에서 당 대표가 당정청 협의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에 국면 전환해야 된다, 재보궐선거 준비해야 된다, 이슈 전환하자, 경제 이슈로 가야 된다라고 청와대에 건의를 해서 청와대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전달받았어요. 저는 지금 네. 다른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청탁이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패가망신시켜야 된다고 했었던 일이 우리 정부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 자체에 지금 약간 황당해서 지금 그때까지는 말씀을 드리는 윤석열 거예요. 일당이 그런 누군지는 말씀 안 국기문란을 하겠다? 저지르는 것을 몰랐겠죠, 당에서도. 아니, 그러나 누군지 말씀 안 하겠다? 대표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가서 여러 가지 감찰도 해보고 징계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개혁 페달을 한참 밟고 있는데 분위기를 장관이 시끄럽게 한다. 스타일이 틀렸다. 양비론으로 가서 그것을 페달을 멈추게 해버렸다는 거죠, 당이. 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패가망신 대상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반개혁 세력이 있다고 늘 그러셔서 좀 무슨 말씀인가 그랬는데 진짜로 그러네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심각하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분들이 저는 누군지 지금 용기 있게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왈가적 봐요.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이제서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인사청탁을 해서 누군지는 안 밝히신 거죠, 네, 지금. 그러면 이슈가 엉뚱한 데 가버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